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난 주말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요. 남은 30일 동안의 선거 전략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예. 현역 의원 감산이 5%가 반영이 됐는데 네. 꽤 큰 차로 이기셨어요. 네. 예. 원동력이 감사합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유승민 후보님은 제가 같이 나란히 서는 것도 영광이었죠. 예. 제가 정치적으로 대선배시기 때문에요. 아마 혹시나 굳이 따져본다면 경기도가 지금 젊거든요. 예. 그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젊고 역동적인 후보에게 그 문제 해결을 접근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 주신 게 아닌가. 예. 그런 당원과 도민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래서 도민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교통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기도 전문가로서 더 이번 선거에 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이른바 이제 국민 여론조사, 그다음에 네. 이제 당원조사, 이거 50대 50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꽤 많이 앞선 걸로 지금 제가 봤었거든요. 그건 맞죠? 네네. 예. 보도에 나온 숫자는 예. 정작 후보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요. 사실 그 숫자의 시시비비를 제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그 기자들끼리 그냥 도는 문자였군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은 그 페이스북에 권력의 네네. 뒤끝이 대단하다. 네네. 그러면서 2016년 진박 감별사가 칼춤 추던 때와 같다. 여기가 멈출 것 이러면서 이제 정계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님께는 사실 민주당과 다르게 멋진 경선이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 저는 이분께 감사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이 기회에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너무 소중한 당의 자산이십니다. 그래서 유 전 의원님, 유 후보님의 지혜와 경륜이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네, 그래서 대답은 이거로 가름을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당 후보는 이제 네. 김동연, 안민석, 조정식, 네네. 염태영 중에서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후보와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별로 이게 제가 이번에 토론하신 것도 봤는데요. 예.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예. 모든 후보님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보단 어느 분과 내가 더 친하다라는 경쟁에 열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게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일꾼을 뽑는 선거죠. 어떤 분의 비서실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당 후보님들이 벌이는 일명 이재명 아바타 경쟁이 저는 본선에서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아바타 경쟁이다. 근데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네. 후보님 이제 확정이 되니까 이번 선거는 금수저 대 흑수저, 기득권 카르텔 대 자수성가한 후보의 대결이다. 본인이 네. 이제 고등학교 상고 나와서 여기까지 경제부총리까지 올라왔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상식 이하로 말씀하시는 분이 평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 계신 게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평범한 월급을 받는 집안에서의 제가 가게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김 후보님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경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요소가 저는 안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 문제로
특히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이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5년간 고통스러워하셨잖아요. 예. 풍선 효과 때문에 주택 가격도 폭등되고 청년과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을 꿈을 앗아간 핵심 책임자분의 한 분이 김동연 후보십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시는 건 저는 유체 이탈의 화법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시지만 실패한 경륜이 경험으로 그건 포장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실패한 부총리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지난 5년간의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실정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기도도 주택 문제,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서울처럼. 예, 같이 오르죠. 예.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 이쪽으로 많이 풀어야 될까요? 공급을 많이 확대하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기 신도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 30년이 넘어서 그 녹슨 배관을 끌어안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1개 신도시, 5개 신도시 분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그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 규제를 좀 완화해서 웬만하면 면제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전셋값을 자극한다. 따라서 함부로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교통 문제도 그렇고 내 집 마련도 그렇고 경기도 주민분들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예. 그리고 그만큼 GRDP가 486조로 인구도 4분의 1로 서울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야 됨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저는 역차별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건 속도다라고 생각하지 합리적인 논거는 나중에 충분히 제공한다 하시더라도 순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으로 저는 속도를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서울시랑 비슷한 지금 컨셉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한꺼번에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조합을 만들고 결성하고 인허가를 받기까지 그리고 완결돼서 그 안에 입주될 때까지는 10년 넘게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재건축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환 재개발은 역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차등을 두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되 그 일정은 맞습니다. 좀 빨리 하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9449님이 경기도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뭔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교통 질문 같은 주신 교통입니다. 교통. 예. 네, 아마 지금 질문을 주신 주민분께서도 어쩌면 내가 타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광역버스를 망연히 쳐다보거나 아니면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김골선 같은 경전철 안에서의 예. 매일 출근길 그래서 파김치가 되는 그런 교통 상황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는 하루빨리 GTX ABC 라인 연장하고 DEF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3호선, 6, 7, 8, 9호선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서울 출근길을 1시간 반 이상 길거리에 아깝게 허비하는 일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이게 보궐선거 나서면 이 자리를 내놓으시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국민의힘 후보는 될까요? 아직 제가 그 후보로 지금 확정된 지 며칠 안 돼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당에서 거기 주민분들께서 결정하신 주민분들께서. 문제입니다. 예. 주민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약간 좀 열세인 것 같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변수 같은 것은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분들의 상식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도 이게 70년 사법체계를 뒤집는 거는 그것은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누리는 것은 대장동
것처럼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발벗게 자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제가 6월 1일 날 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사범, 고위공직자, 정치인만 취해법권 상태로 두겠다는 발상을 국민분들이 용납을 하실까요? 저는 저와 같은 정치인 그리고 고위공직자 출신은 똑같은 법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되고 그런 법의 적용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의 공감대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더 이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위원장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검찰이 정치인들 그다음에 선거 수사 안 한다고 경찰이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따로 비교를 하거나 예.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사법체계에 대한 변동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분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더 있어야 그게 적법하고 합법성을 더 띠게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같은 법안은 이준석 대표는 이거 일단은 좀 다시 최고위에서 재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고위에서의 재논의 과정은 한 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환영하고요. 예. 또 의원총회에서의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 가장 이제 고위급으로 논의되는 과정 또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타진하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원내 지도부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결정하실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선거에서 이제 뛰면서 저도 함께 계속 면밀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쁘실 텐데 인사청문회 네. 국회에서 뭐 진행 중이고 이것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선거에. 그래서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이제 신문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검수완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그 각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를 위해서도 다들 인지를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수위에 한번 몸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각각으로 국민분들이 우려하시는 지점 그리고 국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그런 단안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에 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뉘앙스가 조금은 풍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요? 그 정호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예.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누구라고 이야기 들었는지 잘 못 들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 모두가 예. 저는 순리에 맞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예. 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장소가 통이동이거든요. 경기도에 있다가 예. 지금 그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께 예. 보통 하이퍼루프라고 그 미래형 초고속 열차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